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설치 계획은 1,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사업 위치는 사업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 부위가 계단식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2단계보다 더 굴곡되어 있는데 지사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서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토사의 규모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태양광 1단계 준설 계획 수심 2m 관련 예산을 약 35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지사님 이 예산이 수상태양광 시설 설계 당시에 포함되었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원의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새만금 준설 및 준설도 환경관리 필요성이 제기했고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 세제곱미터 중 5.7억 세제곱미터 약 80%를 혼해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간 혼해 준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설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준설 비용이 투입될 것이며 이후 수상 태양광 시설 때문에 준설 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바로 인접해 있어 상당한 이격거리가 필요하며 수상태양광 설치 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는 산업연구용지 등으로서 육지 생태계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토사가 쌓인다면 매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더욱 빨리 개발할 수 있는데 이곳에 쌓인 토사를 준설한다면 나중에 다시 매립 비용이 추가되고 사업기간도 하세월일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자 도내신문의 전북을 처음 방문하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해야라는 말과 같이 한치 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명견만리의 지혜롭고 현명한 행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의 철수로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이끌고 경쟁력 있는 중견 벤처기업의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많은 기대와 달리 사업 2년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당초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까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군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과 전기차 산업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MPS 코리아가 투자를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MPS 코리아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향후 전북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의 일자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중견 벤처기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부채 비율 또한 일반적으로 300% 이상일 경우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이 경쟁력이 담보된 중견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계획합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계획 당시부터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격이라며 많은 우려를 낳았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에디슨 모터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했고 결국 검찰은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하던 에디슨 EV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함에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미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며 지난 8일 강영권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급 보정한 100억 원이 주가 조작의 시작인
에디슨 EV 인수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의심이 확신이 된다면 이는 지자체의 지원은 공짜 돈이라 생각하는 해당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산의 일자리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8월 기준 실적을 보면 생산과 고용의 목표 달성이 특히 어려워 보이는데 2022년 총 고용은 계획 인원 310명 중 63명만 채용됐고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의 고용은 0명입니다. 생산 부분 역시 올해 6,315대를 계약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1,092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올해 투자, 고용, 생산의 경우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최근 핫 이슈인 중국산 전기차 문제입니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배터리 등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슨 모터스에 생산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버스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디슨 모터스를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조속 간 산업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OEM이나 SKD 방식에서 벗어나 ODM이나 자체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매년 3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유독 노인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북도의 경우와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경로당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보건복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 현황과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자동심장 추격기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는 매월 1일 자동심장 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 일자로부터 7 내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구입한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보관함을 열어보지 않아 작동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누락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어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올해 대비 16억 2,100만 원의 증액된 총 34억 3,900만 원 규모의 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이렇다한 설명이 빠져 있고 절차상 하자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조직의 통폐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적당한 요식회의 정도의 절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는 센터와 연구소 통합에 따른 출연금 증액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으로 하면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사님, 센터와 연구소 통합 관련 직원 채용 및 고용 승계, 업무 이관 등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두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관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근거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회의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조례는 입법 예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자치법규 입법 조치 없이 새롭게 출범된 기관에 지급할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15일 전라북도 도지사 인수위원회 기자회견 시 인사가 정책이라는 인사 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능력 중심의 인사를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중용된 분들이 이에 걸맞는 인물인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산하기관장과 비서실장, 공보관 등 주요 정무직 인사가 국계 보좌진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4급 상당의 홍보기획과장과 도립미술관장도 타 지역 출신으로 주로 서울서 활동한 인사들이며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약 30%가량이 5급 이상은 약 5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연구에 따른 정신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님만 고군분투하고 있지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공보관을 비롯한 홍보와 정무 관련 인사들은 중용된 이유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도의장께서도 의회와는 협치하지 않는다, 정무 라인이 사라졌다 지적하는 것이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떨어진 인사 때문이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 8기 첫 인사 단행에 대해 애연확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전북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결국 도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는 상황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에 대한 지사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인사와 관련하여 애부 교수 및 전무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검증위원회를 도입한다면 현재 인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달러 강세와 24년 만에 최고치 고물가에 직면하여 쌀가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북의 희망 김관영호와 아이들의 희망 서거석호의 발전된 항해를 기대해 봅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